그 자기가 그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자기 사주에 있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육합을 받을, 아무리 최선의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댓글 다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돼. 그런 그 최선의 궁합을 만약에 만났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아무 하자 없이 그런 걸 만났는데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건 누구 문제야? 본인 문제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떤 인연을 만나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그런 인연이 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맞추면서, 예? 내 습대로만 사는 거는 내 꼴린 대로 사는 거야. 그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꼴린 대로 살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거는 그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맞잖아.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세상 힘들다고 하면 그 어떻게 답을 내려줘? 그러면 내가 세상 좀 편하게 살려면 자기 습대로 자기 있는 습을 내가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고칠 건 고치고 개선할 건 개선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악연의 부분에서 원진과 충을 얘기했는데 그 충은 악연은 아니에요. 운동성의 차이일 뿐이지. 원진이나 이런 거는 악연이 될 수가 있는데 스토리를 만드니까. 충은 오히려 이럴 수 있잖아. 맨날 그 남녀 관계가 뭐 결혼해가지고 뭐 3년, 뭐 4년, 뭐 5년 되면은 그냥 어떤 인격체로 살아간다. 어떤 애정적인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열애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충이라는 그 글자가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다고 했잖아. 옛날 같은 경우 충하면, 예? 가부장적인 어떤 그 테두리에서 얘가 그 인연이 밖으로 나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야. 요즘은 일적으로도 뭐 여자가 외국에 갈 수가 있고 남자가 또 외국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개념에서 만약에 주말 부부의 형태를 띈다 하면 오히려, 예? 실제 내 상담을 해보면 그런 충 인연들이 부부 금실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많냐?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왜 많을 것 같아? 지겹게 안 보니까. 그 본질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안 보게 되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게 오래 있으면, 물도 오래 있으면 썩어, 안 썩어? 물갈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지충 인연들은 또 그런 게 있어. 그 애정 관계를 하더라도, 지루한 패턴들이 아니야. 뭔가 짜릿한 걸 또 원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짜릿한 걸 원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성을 찾는다거나 하는 그런 또 단점도 있지만, 충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주 나쁜 것만도 아니란 말이야. 새롭게 이렇게 활력소를 계속 바꿔가는 어떤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은 어때요? 지루한 인연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충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기운이 있듯이 발전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걸 악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어떤 합의 논리, 충의 논리, 그러니까 합의 논리는 그래도 충보다는 만날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잖아. 근데 이제 부부가 충의 인연을 만났다는 거는 확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살면 오히려 합보다도 더 개성적이고 더 특별한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내가 얘기를 이제 내가 그 댓글 달리는 거라든지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의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중에 이제 이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릇이 크다라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이제 살다 보면서 저기 벨벨로다가 뭐 로또 돼가지고 뭐 팔자 고쳤다 이런 애들, 팔자 고친 사람들 있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빌빌러다가. 나도 그런 케이스는 맞아요. 예? 나도 그런 케이스였어. 나 한참 처음에 공부할 때 있잖아. 고수들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나중에 500억 이상의 부자는 반드시 될 것이다. 그거 믿겠어요, 내가? 꿈은 있지. 꿈은 있는데 그거 믿었겠냐고, 내가. 쉽지가 않지.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패턴들이 생긴다는 뜻은 뭐냐? 그런 의미에서 사주팔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이런 강의들 있잖아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제 어떤 좋은 패턴들의 강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사주의 논리적인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제 해두는 거고. 근데 그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 주식으로 치면 어떤 주식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저평가된 주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원래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인데. 예. 그 팔자도 그런 팔자들이 있다는 거지.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뭐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우량주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인데 이제 우량주 중에서도 이제 우량주라는 개념은 좀 그렇지. 이제 대박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슈퍼 우량주 사주들이 특징. 내 사주가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 어떤 거야?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내 사주의 품질이 어떤 품질이냐. 품질. 그 원재료가 뭐냐? 원재료가. 원재료. 이게 음식을 넣더라도 시든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걸 김치를 담그더라도 싼 배추로 김치 만드는 거 하고 좀 그래도 파릇파릇하고 좋은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거 하고 그거는 솜씨가 물론 있으면 싼 배추도 맛은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 배추가 어떤 배추냐 이거지. 사주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잘만 만들면 아주 끝장나는 김치가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죠. 그런 사주들이 어떤 구조들을 가져야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주들이 어떤 사주냐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뭐 좋은 것만 사람들이 좋은 거는 좋은 것만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주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더라도 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빌빌하던 애가 자칭 고수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줬다 이거야. 컨설팅 해가지고 바꿔줘서 고마워가지고 집 자동차도 사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이 왔잖아. 그러면 얘가 사주 보니까 지금
운 때문에 힘든 거지.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 안 돼가지고 힘든 것일 뿐이지. 이거를 조금만 어떻게 주입을 시켜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길을 안내하면 예?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 그걸 공부해보자는 얘기야. 특징이. 이런 슈퍼지. 슈퍼 우량주 사주들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첫째, 월일지 방합이나 삼합 의 구조. 굳이 이제 월지와 일지는 사회성과 나니까 가장 중요한 글자라서 월일지라고 했지만 지지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지지의 방합과 삼합이 있는 구조는 요 가능성이 있는 사주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상담하는데 지지에 방합하고 삼합이 안 돼 있는 사주인데 빌빌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봐. 근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방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상의 사길신적으로 이런 방합의 구조가 사길신이면 이거에 더 가까운 사주지. 다만 이제 사용신은 부담스럽지. 근데 사용신도 열애가 있어요. 사용신은 열애라는 거는 어떤 열애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신의 방합이나 삼합을 짰다. 에? 그럼 완전 대박난 사주들도 있어, 실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에? 이 흉신을 극복한 사람들이야. 오케이?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오히려 완전 극과 극으로 간단 말이야. 맨날 피해 다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주를 봐가지고 방합, 삼합이 있는데 사용신격이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 상담할 때. 이 사람의 마인드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물어보면 나오잖아,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극복을 하려고는 의지가 있는 건지, 맨날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인 건지, 그것만 봐도 된다, 안 된다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사주는 항상. 그런 조짐을 보는 거지. 그죠? 이론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일지든 이제 지지 네 글자에 이런 사길신 구조의 방합이나 삼합이 있으면 가능성이 큰데, 이 사길신뿐만이 아니라 사용신은 일단 힘들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부모하고 월일지가 만약에 이런 패턴이면 기묘에 인이 있다 이러면 이거 인묘진 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편관 역할을 해야 안 해? 응. 그럼 관의 틀 속에 내가 월하고 일지가 이렇게 삼합을 치면 대운의 어떤 상황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인생 전반적으로 절대 부모 형제 무시하지 못해요. 다시는 안 만난다 해도 결국은 가서 화해하고 만나는 현상들이 일어나. 그게 운동성이라고. 에? 절대. 그러니까 사용신은 기피하겠죠. 왜? 부모가 압박과 이런 부분에서 나를 계속 구속하는 거잖아. 편관이라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잖아. 그런 상황들은 어떤 거야? 부모가 다른 자식은 막 거시하는데, 얘만 막 힘들게 일 시키거나, 어릴 땐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고. 근데 그걸 안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패턴으로 사는 거야. 뭐, 이를테면, 우리, 봐봐. 진이 있는데, 이렇게 미. 이러면 이것도 사음이거든. 근데 요게 을경합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재생살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모 환경은 좋아, 안 좋아? 부모 조상 환경이 좋잖아. 이게 재성 방합을 짰잖아요. 이게 재성, 돈, 재성. 이게 관성, 정관. 그러니까 월주가 사길신이고 이러거나 아니면 조상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열애는 있어요. 그 열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이 연월의 길신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 환경도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 환경의 혜택을 받고 출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응? 근데 여기가 개판됐다. 여기가 막 양인 있고 막, 평관 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고생부터, 바닥부터 시작한다고. 바닥 치면서 시작한다 이거지.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금수저, 운수저 개념을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을 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주 딱 와가지고, 사교신이 있는데, 그럼 기본 베이스가 깔린 거야. 기본 베이스가 깔려서 이게 생활하는 패턴이 되는 거고, 그게 여기가 약간 안 좋다 하면, 바닥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시라. 거기에 이제 대운까지 딱 대입해보면, 초년에 어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지. 다만, 여기서 이런 사길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인인데, 이게 정인인데, 이렇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 엄마가 인묘돼 버렸잖아. 나를 도와줘야 될 엄마가 인묘돼 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게 골 때리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그 혜택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연월에 정인이 있는데, 정인이면서, 우리 성국이가 그렇거든. 기미, 그 다음에 신미, 경자란 말이야. 이건 뭐예요? 정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정인이면서 뿌리까지 있는 정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조상이 양반 조상이요? 아닌 조상이요? 예, 뿌리는 좋잖아. 혈통은 좋은 거란 말이야. 천을기운은 혈통의 개념으로도 봐야 돼. 혈통은 좋은데 어떻게? 그 스토리를 보면 엄마가 엄마 사주로 인해서 버렸다 이거지. 버려서 보육원에 보냈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잖아. 연월이 사계신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는 걔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가 얘를 낳고 어떤 잘 나가는 의사가 얘를 달래. 자기가 키운다고. 그때 줬으면, 금수저가 될 뻔 했었던 그런 인연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공화원에 있었어도 이 화가 있고 이제 귀인이 있어가지고 텔레비도 몇 번 영화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꼭 상관경관 해가지고 이게 맨날 거짓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잠의 원진이 있으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의 길을 죽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어릴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얘 살아온 거 보면 혜택을 다 받고 살았어. 그러면 얘는 어릴 때 뭐 했어야 돼?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이게. 그냥 자기 사주에 있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거야. 물론 대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원인 결과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사주를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사주를 보는 기준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야. 연월지에 길신이 있다. 일단은 내가 사는 사회 부모 조상의 덕을 받아 안 받아? 근데 그걸 부모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부모한테 못 받으면 나중에 사회에서 받아요. 응? 직장적인 혜택이라든지, 얘 같은 경우도 그 뭐 일산에 그 변호사 운전수를 냈거든. 완전 잘 나가는 변호사 운전수. 그것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아무나 못 하는 거야, 그게. 응.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윗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얘를. 좋아하면서 원진을 치니까 자기는 껄끄러운데 그걸 또 당연시 여기는 거야. 인기는 있는 거라면 인성이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이게 자식을 가지면 이게 오미합을 해가지고, 응? 나는 좀 불편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많은 사주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방합의 개념, 삼합의 개념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 일단 우량주고, 반합이 됐는데 운에서 그런 대운이 오면 어떻게 해? 그게 길신이고 사주 구조상 이게 잘 쓰여진다면 그 운에서 그 운이 어떤 운이야? 그냥 좋은 운이 아니라고. 그렇지. 거기에 그게 세운이 제대로 세운을 봐가지고 매칭이 되잖아. 그러면 어떤 사주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가 그런 운이다. 그러면 작년에 상담을 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응?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응? 응.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물론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이용을 했다 이거지. 그런 거를 조건을 달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든 자,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들 이제 가장 이제 사주에서 대박 날 수 있는 사주들이 현재 이미 대박이 난 사주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못하게 살면서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는 희망을 막말로 상담할 기분이 되는 사주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연월지 상황. 그러면 이 연월지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원국에 방합만 돼 있는 사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삼합만 돼 있는 사주가, 삼합의 구조가 있고. 이거 지금 내가 강의를 하는데 이제 실제 예문을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게요. 실제. 이런 사주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방합인데 이제 반합이 된 사주. 그럼 이를테면 방합이 뭐 사주에 사, 오가 있고 여기 미가 있다 하면 이건 사오미 방합이 완전히 이제 갖추어진 사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어쨌든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사주에 그냥 요런 두 글자만 있는 게 있고 요런 글자만 있는 게 있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오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 요런 경우라면, 요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요게 빠진 글자, 이게 오화가 빠진 거고 여기는 미가 빠진 거고 요거는 사가 빠진 거잖아. 그런 대운을 봐라야 그야. 그 다음에 그런 세운도 봐야 돼. 근데 뭐 대운에서 만약에 요런 글자인데 지금 사화가 필요해. 근데 대운이 이거다 하면 어떻게? 사가 올 일이 없죠. 그러면 내 규모가 커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게 방합은 뭐냐면 세력이에요, 세력. 조직이고. 이게 방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합이라고 그러잖아요. 혈연.
혈연합 이런 거지. 실제 저쪽에 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하다가 방압이 돼가지고 운이 들어와가지고 그 떡볶이가 잘 돼가지고 그 건물 밑에 새들어서 떡볶이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그 건물을 사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다 형제야. 이런 게 방압의 논리란 말이야. 응? 그런 어떤 조직성, 이거는 어떻든 이거를 뭐 자동차로 치면 이거는 그 뭐라 그래? 몇 cc 하잖아. 오토바이로 치면. 응? 100cc, 뭐 500cc 뭐 이런 거잖아. 이게 그 용량이라고 봐야지. 그릇적인 용량이다. 삼합은 그런 패턴으로 보세요. 사주에 삼합이 있으면 용량이 크다, 안 크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방합이다 하면 그 관성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야? 그런 조직에, 든든한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안 들어갔으면 한 20대 후반이다. 아직 그거 못 들어갔다 하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쉽잖아. 넌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 된다. 거기 들어가 인생의 반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재성 9글자 써. 은행 다녀야 된다, 너. 물론 이제 은행만이 아니에요. 재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어. 뭐 사오미 막 이게 재성이다 하면 백화점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 오케이? 다만 그 사오미가 재성이다 하면 큰 돈 다루는 역할을 해야 돼. 남의 돈이라도. 그게 연월지가 그러면. 그런 패턴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세력이면 이거는 목적이에요. 목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개념은 방합은 필수가 뭐냐면 들어가서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 세력을 내가 얼마만큼 지속하고 유지의 문제다. 그러면 막 음식을 냈다 하면 내가 이거를 1, 2년 해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막 대에 걸쳐가지고 3대에 걸쳐서 해야 되느니 그 다음 직업도 뭐 막 내가 했으니까 어떻게 일시에 방합자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나하고 똑같은 직업으로. 이해돼요? 그런 구조가 찾아왔다. 그러면 내 자식 직업 본인 그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쉬워. 힌트들이 많죠. 이 방합이라는 힌트가. 삼합은 어떤 거? 목적, 목표다 이거야. 이거는 뭐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삼합은 발전시켜야 돼. 성장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정치로 치면 이건 보수, 이건 진보. 삼합을 가진 사람은 진보 성향이 있겠어, 없겠어? 물론 이제 십성으로도 하지만 어떤 삼합은 이해타산, 이해집산의 어떤 개념이란 말이야. 방합은 뭐야? 유지, 세력을 넓히고, 땅 따먹기 식으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도, 삼합을 가진 사람, 방합을 가진 사람이 붙잖아요. 방합이 이겨.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어떤 발전적인 성향이 똑똑해서 있더라도 방합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런 거지. 기존에 우리가, 앞으로는 틀려질 수 있겠지.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방합의 흐름이 아니라 삼합의 흐름이지. 그잖아요. 이 발전이라는 거는 뭐야, 이게? 변화하는 거거든, 변화. 이게 보살행이라고 했잖아, 보살행.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삼합이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예요. 지역주의, 이런 것도 돼. 이게. 근데 실제 요즘 정치인이 삼합이 있는 정치인하고 이런 방합이 있는 정치인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내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됐는데, 그 대구에서 나온 분이 누구야? 민주당에. 누구야? 이번에 당대표 도전했던 사람. 응, 김부겸. 완전 적진이잖아. 적진에서 거기서 이제 출마한다는 건 삼합의 의미로 보면 돼요. 근데 걔가 졌잖아. 그럼 주호영이 같은 경우가 이런 방합의 개념이라고. 뚫지를 못하는 거잖아. 그 지역 세력을. 이해돼요? 그런 감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장단점이 있죠. 뭔가 어떤 일을 큰 위험 없이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그 장점은 방합이 잘하는 개념인 거고, 뭔가 새롭게 계속 잘 되더라도 계속 도전하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질은 삼합이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사주에 4, 5가 있는데 미대운이 왔다. 이것도 십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귀인이야. 이해되세요? 두 개가 붙었다면 3인데 이게 미가 붙으면 11로 껑충 뛴다니까. 그럼 귀인이지.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귀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 뭐, 월지가 사고, 시지가 오다, 이러면. 예? 여기가 묘다. 뭐, 신묘다라고 치자고. 이게 미가 오잖아. 그럼